가을이 깊어가면서 고속도로에는 행락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늘고 있습니다. 춤판이 벌어지는 버스도 있지만 단속이나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춘천시가 도심 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성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 내륙권을 중심으로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슈앤토크에서 현황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고속도로에는 행락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춤판이 여전히 벌어지는 버스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지만 단속이나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관광버스 안에서 형형색색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일부 승객들은 일어나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버스 역시 조명을 번쩍이며 달립니다. 요즘 같은 관광철이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버스가 춤판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주의력을 흩뜨리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춤을 추고 노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 등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그 안전벨트를 안 맸기 때문에 중상 이상의 큰 부상을 입을 위험에. 버스기사들도 문제라는 걸 알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지 과정에서 승객들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방을 틀어달라든가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잦고 기사님들하고 안에서도 또 약주 드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기사님들이 신경이 쓰이시죠. 단속도 어렵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면 버스 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쥐죽은 듯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음주 가무나 소란 행위가 단속된 건 매년 한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피해를 입는 건 버스 기사와 업체뿐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기사는 범칙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40일, 버스 업체는 과징금 180만 원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국립공원 설악산에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나 상가 등이 몰려있는 설악동 지역은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입구 소공원 일대가 나들이객들과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하지만 불과 1, 2km 떨어진 설악동 BC지구는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숙박업소와 식당 등 상가 180여 곳이 있지만 70% 이상이 휴폐업 상태입니다. 1990년대까지 인기 수학여행지라는 명성과 달리 관광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방문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악동 재건을 위해 속초시는 올해 7월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등 산책로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14만여 명이 찾았는데 정작 상인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는 게 없어. 서울 거리 2시간 거리가 왔다 가니 바쁘니까 가다가 이제 배고프면 먹지. 들지 않아. 실제로 단풍 나들이객들은 설악산 구경이 끝나면 인근 해안가나 집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저희는 도시락을 싸서 산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내려왔어요. 예쁜 곳을 가고 싶은 니즈에 맞는 호텔을 선택을 하자라고 해서 양양 쪽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속초시는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족욕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으로 이 설악동을 방문했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이 설악동 지역에서 다양한 좀 문화생활도 향유하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투자와 행정 지원, 상인들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속초 설악동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춘천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트램 도입을 위해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를 활용해 경제성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핵심 철도망인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목표대로 2027년 철도 건설이 마무리되면 춘천역은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이 춘천역을 중심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일반 도로에 깔린 선로를 따라 운행하는 전차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운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전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울산과 경기도 화성, 도내에서는 속초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로 건설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전기와 수소를 동력으로 활용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총 사업비의 60%는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비를 한 60% 이상 받기 때문에 그 시의 부담이 적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도로 확충하는 비용을 적게 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설비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국비를 받더라도 막대한 사업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트램 1km당 건설비는 약 200억 원 안팎. 여기에 차량기지와 정류장 등 기반시설 건설을 포함해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 인력과 시설물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는 만큼 교통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복잡한 도시에 택시와 버스와 자전거까지 엉켜가지고 다시 트램까지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춘천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트램 건설을 위한 사전기획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트램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레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이번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될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형식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연대 이어 오는 9일 토요일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7일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생중계 요청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생중계를 요구하라면서 판결 불복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주말 장외 집회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이 집회를 보도하면서 대통령 탄핵 띄우기에 가세했다며 민주당과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각종 정치적인 논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모레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먼저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어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물론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시간과 질문 내용 등의 제한이 없고 형식도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각종 논란에 대해 순방 전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앞당기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고 지지율 반등 효과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모레 기자회견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작은 마을은 벌써 투표와 개표까지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접전인데다가 당선 윤곽이 언제 드러날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로치가 한국 시각 오늘 오후 2시부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부터 가장 먼저 투표를 해온 이 마을의 유권자는 단 6명입니다. 투표를 한 뒤 바로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이 마을은 최근 2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이지만 이번엔 3대3 무승부였습니다. All right, we're ready. For president, 3 for Kamala Harris, 3 for Donald Trump.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등의 경합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쳤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의 상황인 만큼 두 후보 모두 지지자들에게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closest races in history. Every single vote matters. No,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big day, but you have to go. Forget about the others. It doesn't matter. You have to go and vote. We win this state, it's over. 투표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후 3시 알래스카주를 끝으로 마감됩니다. 하지만 당선 확정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2020년 선거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아서 나흘 뒤에야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대로 애리조나주의 우편 투표 집계가 늦어져 선거 결과 확정에 최장 13일이 걸릴 수 있다는 상반된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대선 때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현될 것에 대비해 핵심 경합주를 비롯한 미국 곳곳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시작을 앞두고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은 명백한 안보리 위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미사일은 약 4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도 가능한 수준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 대선 시작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그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풀이됩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 19형 발사에 대응해 제주 동방에서 B-1B 미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저희 KBS는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양상을 제보로 확보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널려 있었는데 땅 주인이 불법으로 폐기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K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서 삽으로 뭔가를 퍼내 바닥에 버립니다. 통을 들어 엎어 남아있는 것까지 털어냅니다. 트럭엔 이런 통 3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간 자리엔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남아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고랑을 타고 흐릅니다. 일주일 뒤 취재진이 직접 찾은 현장. 여기저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한 무더기엔 까치와 까마귀가 몰려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곳입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흙이 뒤섞여 이렇게 곤죽처럼 변해진 상태입니다. 잠시 뒤 땅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상 속의 트럭과 비슷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얼굴도 나오는데 선생님? 얼굴도? 나지 그러면 얼굴이야 나야. 선생님이셔요? 네, 그렇지 그러면 나지. 그러다 금세 말을 바꿉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나타나자 모르는 사람이 버리고 갔다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하지만 군청 공무원들은 영상 속 인물이 땅 주인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재활용하겠다고 10여 년 전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주기로 한 겁니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음식물을 사료로 먹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전용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불법으로 투기했다는 게 군청의 해석입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개먹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 위반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은 이 땅 주인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원주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장애인 편의점이 오늘 평창군 용평면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는 중증장애인 2명과 지체장애인 1명이 함께 일하며 물건 판매와 매점 관리 등의 일을 합니다. 이 편의점은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개소한 장애인 편의점입니다. 원주시가 소초면 장양리와 만종역, 문막공단을 잇는 시내버스 50번 노선을 신설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선에는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4대가 투입되며 버스 노선 신설로 공단 근로자와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원주 문막공단 근로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져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제3회 스틱 모아걷기 행사가 만성질환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횡성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외부 걷기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스틱을 양손에 들고 올바른 자세로 섬강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스틱 걷기 사업은 횡성군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해 보건진료소 운영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이 모레까지 영월군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은 영월군에서 식품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첫 교육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블로그를 통한 홍보 기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법 등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이번 달 강원 동해안에서 수산물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 청호동 이마트 앞 항만 부지에서 제15회 속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열립니다. 또 오는 9일에는 동해시 묵호동 묵호 덕장마을 일원에서 명태를 체험할 수 있는 제1회 묵호 덕장마을 묵호태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 고성군 주광면 오호항 일대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오호항 도루묵 체험 한마당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화진포 국가해양 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지난 9월부터 화진포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추진 기획단을 발족한 데 이어 다음 달 16일까지 예정된 정부 수요조사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성군은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화진포 국가해양 생태공원 지정의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강릉시 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 강릉 경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포호수 분수 설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환경단체 반대로 경포 관련 사업이 무산돼 경포호의 수질이 악화하고 악취가 심해졌다며 수질 개선과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릉시가 분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내일 오후 2시 강릉시청 앞에서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반대 2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올해 잇따라 착공합니다. 삼척시는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299억 원을 들여 근덕면 광태리 일원에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선도기업 임대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말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산모와 해당 의원이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산모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아이가 양호한 상태라고 판정을 했다며 의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에 사는 한 40대 산모가 지난해 9월 영동 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아기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조산인데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며 인근 상급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에게 심장과 손발가락에 기형과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출생아의 90%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희귀질환인 에드워드 증후군까지 나중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아기는 다행히 각 도를 넘겼습니다. 태아였을 때 아팠다는 걸 알았으면 출산을 빅3급의 큰 병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준비 자체를 그렇게 다 해놨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산모는 출산 전까지 해당 의원에서 아기에게 장애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신 중 기형아 선별검사에서 저위험 결과가 나왔고 이후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신체 이상이나 장애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확인되자 기형아 선별검사를 수행한 업체는 잘못 나온 결과를 인정해 사전 동의서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그림자를 보는 초음파 특성에 더해 아기가 손을 쥐고 있어 모든 신체를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상, 비정상 세포가 섞여 있어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이고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예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료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산모 측은 이제라도 의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이번에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벌,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어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교육감은 지난주 양양고등학교 방문 당시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을 재검토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지금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전력 자급률 213%인 강원도와 3%인 대전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는 강원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 전문 병동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까지 국비 등 56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32병상 규모의 치매 전문 병동이 건립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치매 진단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치매 전문 병동 건립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겨울의 문턱에서 만난 특별한 작물들이 있습니다. 움푹 파인 지형 때문에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 해안의 시래기와 사과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수확과 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다른 지역 같으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을 시기지만 이곳의 농부들은 추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무밭에선 각자 자리를 잡고 칼로 무청을 자르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시래기용 무청 수확이 한창입니다. 많이 좀 여름이 더웠지 않습니까? 더운데 올해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가 양구군 펀치볼 이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선선한 기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됐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는 물을 수확하고 남은 무청은 버리지만 이곳 해안에서는 오히려 무청이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무청은 다시 덕장으로 옮겨져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시래기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덕장에 걸린 시래기는 약 40여일간 겨울바람을 맞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질 좋은 시래기로 거듭나는데요. 특히 해안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많아 시래기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구 해안은 사과 재배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로 사과 재배지가 점점 북상 중인데요. 해안은 해발 고도도 적당하고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에 일교차도 커 당도 높은 고품질의 사과를 수확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안의 대표 농산물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개최된 2024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인데요. 축제장에서는 시래기와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전시됐고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밤낮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육질이 아주 야무지고요. 그리고 이제 깡칠하고 씹어분 있는 데가 거의 안 나와요. 씨만 빼고 다 드실 수 있는 사과가 양구사과입니다. 3일이라는 짧은 축제 기간 동안 약 4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사람들마다 양손 가득 시래기와 사과 박스, 봉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과가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시래기도 얼었다 녹았다 해서 오래 아주 맛이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양구 시래기 사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양구 해안 펀치볼 마을에서는 대표 작물들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와 겨울철 별미 시래기인데요.
남다른 품질로 겨울철 농가 소득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해 봅니다. 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만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족한 숙박시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부족한 강원도의 대형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유승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편이죠. 네, 지금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자치도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뭐 별이 몇 개다라고 하는 관광 호텔업이 46개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이 75개.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숙박시설과 함께 요즘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게는 한 1000실 가까이 객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도 이제 지역에 객실 많이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예. 다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인허가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시설이 강원자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그러지는 않고요. 네. 시설은 많지만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안가 중심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이제 고급 숙박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최고급이다 그러면 별이 5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성급 호텔 같은 경우가 서울이 이제 26곳, 네. 제주도가 18곳. 그렇지만 강원자치도는 이제 4곳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1인당 이제 관광 소비 지출이 높은 그런 그 고급 숙박지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법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숙박시설 규모만 봐도 영동 지역이 확연히 좀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영서 지역도 또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뭡니까? 민간 사업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동 지역에 이제 어떤 그 숙박시설이 몰릴 수밖에 없던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어떤 관광 시장을 살펴보면은 네. 하절기 그리고 동해안 중심의 어떤 이런 관광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강원자치도를 방문을 할 때 동해안 쪽에 많이 몰린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수요가 동해안에 몰리다 보니 수익성이 이제 동해안에 좀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영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춘천이나 원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 관광 수요를 아직까지는 형성하는 데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민간 사업 주체들도 아직까지는 이런 영서보다는 영동 지역에 많이 네.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춘천 같은 경우만 좀 보면 최근에 뭐 세계 태권도 대회라든가 각종 스포츠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역 내 숙박시설이 뭐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게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평균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아마 춘천에도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올 텐데, 지금 이제 이벤트성이거든요. 이 예. 대회라는 것 자체가 일주일이나 길면 뭐 열흘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짝 수요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많이 늘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뭐 케이블카도 조성이 됐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면 지역에 어느 정도 좀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체류형 관광객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 소비 활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에 이제 좀 다소 부족한 그 인구로 인해서 경제권이 이제 작게 형성이 되는데 네. 아마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이제 크게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 올해 이제 행안부에서
그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인구 관련해서. 양양군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1위 지역이 나왔고요. 네. 고성이 3위, 평창군이 5위 이렇게 나왔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인구가 27,6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생활 인구가 48만 7,700명. 그러니까 한 17.4배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경제권이 있다, 기존에 있다 그러면은 1,740명의 어떤 추가적인 경제권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액을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한 28.4% 그리고 그 외지에서 들어오신 체류 인구의 어떤 비중이 71.6%. 그러니까 양양 군민들이 뭐 28,000원을 쓰셨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71,600원을 쓰신 그 2배 이상의 어떤 그런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는 2만 명대 인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군요. 그럼 대규모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어떤 계획은 나오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광 숙박시설은 철저하게 이제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허가라든지 토지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이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지역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케이블카, 그 춘천시의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라든지 원주의 어떤 관용관광지 출렁다리,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 인구 더에다가 이제 체류 인구,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숙박시설이 아니라 먼저 볼거리가 들어와야 숙박시설로 따라서 들어오겠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요즘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보면은 다양한 이제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좀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먹거리 관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미식 콘텐츠라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단순하게 먹거리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요즘 페어링이라고 하는 먹거리와 주류가 같이 이제 궁합을 이루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바람은 이런 이제 먹거리, 주류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됐을 때 일본처럼 좀 지역 한정 유통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하나의 어떤 그 기념품이라든지 명물로 좀 자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저녁까지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10mm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도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워져서 곳곳에 영하권을 보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춘천 1도, 대관령은 영하 4도로 뚝 떨어지겠고 강릉도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린 비와 눈으로 인해서 곳곳에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도, 철원과 평창 영하 2도, 원주는 2도, 강릉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원주 12도, 강릉 14도, 속초는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도 강한 너울이 밀려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금요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